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스무석의 빠랑새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2회차 해외 축구 픽을 참고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 빠랑새는 최상의 픽 최고의 조언만을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빠랑새의 분석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빠랑새의 실 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제 채널 커뮤니티에 와보시면 저 빠랑새가 직접 실 베팅한 내역들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빠랑새가 전달해드리는 프로토 승부식 2회차 해외 축구 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죠. 칼리알리와 베네벤토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칼리알리는 지난 시즌 좋은 폼과 좋은 결정력으로서 좋은 순위로서 마무리하였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과 비슷한 전술적인 움직임과 주축 에이스로 했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서 선수들의 부재와 그리고 컨디션의 난조 그리고 전술적인 단순한 모습으로서 상대에게 많은 부분을 제공권과 그리고 많은 전술적 부분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칼리알리의 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베네벤토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경기,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들과 비슷한 팀 컬러와 그리고 자신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볼 수 있는 이번 시즌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베네벤토가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칼리알리는 기복 있는 경기력과 이번 시즌 다 실점의 경기력으로서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고 그리고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 본다면은 비교적 칼리알리가 압도하고 있는 부분, 정식적인 정배 배당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다득점인 경기로서 득점력과 그리고 실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골 결정력이 좋은 베네벤토보다는 칼리알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상반된 모습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칼리알리를 맞이해서 이번 시즌 비교적 좋은 흐름,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을 제외하고 최근 폼만 본다면 충분히 베네벤토가 압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역배당 배당 2.45 배당을 잡고 가기에도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칼리알리가 보여주고 있는 폼이나 베네벤토 보여주고 있는 폼을 참고해봤서는 무승부 3.30 배당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팀 모두 득점만 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베네벤토의 실점률이라면 이번 경기는 비교적 적은 득점차 골 득실 차로서 경기 결과 갈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팀의 대결에서는 2.5 기준 언더가 좀 높은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칼리알리의 수비력과 그 득점력을 참고해봤을 때는 평균 1득점, 1실점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 2실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베네벤토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충분히 득점을 평균 2득점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하기보다는 승리할 때는 완벽한 승리 공식을 만들어내어 수비의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리알리와 같이 흐름이 좋지 못하고 전술적 움직임이 단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 간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경기 결과 실점이 없는 무실점 경기까지 했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베네벤토의 무실점 경기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2.5 기준 언더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빠른새 추천드리는 두 팀 간의 현재 매치, 두 팀 간의 팀 컬러와 전술적 상승대를 참고해 볼 때 충분히 베네벤토의 일반적인 승리를 가장 높이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팀의 매치에서는 플러스 1엔디 받은 베네벤토의 승리까지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빠른새 추천드리는 최종 픽으로서는 추천드리는 가장 높은 배당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면 베네벤토의 2.45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칼리알리의 패배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두 팀이 보여줬던 역대 상대 전적을 추격하는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번 매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베터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네임 레벨을 많이 없애고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팀 컬러, 전술적 움직임, 전적인 밸런스들을 돌이켜볼 때는 충분히 베네벤토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볼로냐와 우디네세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반등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간의 순위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
두 팀 모두 평균 20실점 이상을 하고 있는 경기로서 평균 1.5골 정도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반해 득점률은 평균 1득점밖에 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로냐는 21득점, 우디네스는 15득점을 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경기 결과를 봤을 때에는 두 팀 모두 비슷한 순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봤을 때 비교적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의 현재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볼로냐는 최근 4연무를 달릴 정도로 경기력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쯤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AS 롬을 만나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스페치나 토리노, 아탈란타, 피오렌티나를 만나 4연무를 달렸다는 것.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페치아, 토리노, 아탈란타, 피오렌티나와 같이 비교적 이번 시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팀 네임 레벨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공격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을 참고해봤을 때 전체적인 볼로냐의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이 눈에 띄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득점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득점권에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의 현재 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디네스는 그에 비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직전 유벤투스, 베네벤토에게 2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라치오 토리노에게 2연승, 크레톤의 칼리알리와 2연무를 달릴 정도로 비교적 패턴이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2연패를 반등할 수 있는 승점 1점 이상의 경기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 보시다시피 우디네세가 볼로냐를 잘 잡아내는 경기가 많았고 압도적인 경기력에서 승리하기보다는 한방의 결정력이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높았던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충분히 2.5 기준 언더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득점권이나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으로서 실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완벽한 골 곁의 마무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두 팀의 공격수들과 전술적 움직임과 그리고 두 팀 모두 중골슛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쉽게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 2.5주 언더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에서 승패 사이드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라면은 무승부 이상의 경기, 승패 사이드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팀이 꾸준히 보여줬던 무승부가 없었던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볼 때에도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질 우디네스의 일반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볼로냐는 피오렌티나, 아탈란타, 토리노, 스페치아 4경기 연속 무승부를 보여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못하였고 전체의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에서도 불안정한 모습,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서 이번 경기 또한 승리하는 데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우디네스는 그에 반해서 베네벤토, 유벤투스를 맞이해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비교적 좋은 순위권에 있는 팀들과 경기에서 이런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승리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더 우디네스가 그동안 역대 만났던 상대 팀들 간의 네임 레벨을 그리고 전력 차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디네스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두 팀 간 매치에서는 2.28에 우디네스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 간의 핸디캡 경기로서는 볼로냐의 플러스 1핸디를 잡고 가기에는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우디네스와 볼로냐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2.2주 언더를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한 골차 또는 많이 아예 두 골차 정도의 격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팀 간의 격차에서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핸디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가 추천드리는 최종 픽으로서는 가장 실리적이고 안정적인 배당,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배당을 추천드릴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우디네스 일반적인 승리 2.28이라는 높은 배당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9위로서 라치오는 좋지 못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시즌 우승권을 달렸던 팀들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득점 또한 실점 또한 매 경기에 1득점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실점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라치오의 네임 레벨이나 전술적 움직임,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 또한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라치오의 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중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보여줬으면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선수들이 노쇠화로 인해서 많이 뛰는 후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매 경기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21실점이라는 평균 2실점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선수의 노쇠화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이라면 라치오가 조금 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부분과 다양한 전술을 구상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라치오가 비교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전술적 움직임과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원에서부터 볼을 드리블하여 중간에서 미드필더가 중거리슛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라치오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 전적 동안 매우 앞서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크게 달라진 부분이 라치오의 피오렌티나 선수가 더욱더 노쇠화된 부분과 라치오보다는 피오렌티나가 무승부 경기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어에서 꾸준히 부족한 모습으로서 경기력에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는 제노아와 1대1 무승부, AC 밀란에게 2대3 패배, 나폴리에게 2대0 승리.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강팀들과의 매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갈 수 있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전술적 색깔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으로서 승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았던 최근 흐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오렌티나는 볼로냐에게 0대0 무승부, 유벤투스에게 3대0 승리, 헬라스 베로나, 사솔라 1대1 무승부를 꾸준히 보여줬다는 것은 전체적인 중원에 많은 힘을 주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되어지며 유벤투스와 같이 강한 압박과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역습의 카운터 어택을 내리는 등의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외 경기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중원에 많은 힘을 주고 있고 롱패스보다는 숏패스들을 펼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승리한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피오렌티나의 꾸준한 노쇠화로 인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서 짧은 패스를 펼친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는 라치오가 조금 더 다양한 공격 전술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상대에게 카운터 어택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전술, 중원에서부터 중거리슛을 따린다거나 중원에서 골키퍼가 1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권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라치오의 일반적인 승리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두 팀의 매치는 큰 차이를 격차로서 경기가 끝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의 매치다. 따라 두 팀의 매치는 다득점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2득점 이상의 경기로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판단되어 두 팀의 매치에서는 마이너스 1엔드 받은 라치오의 무승부, 행무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밸런스인 부분뿐만 아니라 득점 또한 실점률 또한 매우 평균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2.5 기준 오버가 쉽게 보여볼 수 있는 부분, 두 팀이 역대 상대 전적은 물론 전체적인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중위권 팀들과 매치에서도 꾸준히 실점과 득점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큰 격차는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리드를 할 수 있는 라치오의 득점력이라면 충분히 2대1 또는 3대1 정도의 경기 또는 2대2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2.5 기준 언더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당 1.53이라는 오버를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빨간색 추천드리는 가장 안정적인 픽으로서는 1.68에 나쁘지 않은 바닥을 받고 있는 라치오의 정배당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라치오가 비교적 우위에 있고 상대 전적 동안 이런 경기들을 돌이켜봤을 때 충분히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배, 우리 라치오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우리 토리노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은 안정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배당들을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정배 1.56, 1.4라는 배당은 누구가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배이며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도전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냥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리노와 헬라스 베로나와 같이 일방적인 경기 결과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배당이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배를 모두 다 추천드리기보다는 저 파랑새가 한 번쯤은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로또포를 만들어 드리고 배당을 높일 수 있는 픽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것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리노는 이번 시즌 17위로서 2승 5무 8패, 패배가 매우 유수한 팀이며 네임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팀이 바로 토리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꾸준히 중위권 이상의 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6승 5무 4패로서 비교적 승리가 많지만은 전체 밸런스가 많이 무승부에 많이 치우친 승점을 만들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 3대 성적을 돌이켜보더라도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는 건 두 팀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전술이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서 골 결정력이 부족한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실리 위주의 경기를 보여줄 헬라스 베로나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리노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는 나폴리, 볼로냐, AS 로마, 우디네세, 유벤투스와 같은 강팀들과의 매치를 꾸준히 펼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팀 컬러와 색깔을 맞추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토리노와 파르마 경기에서 토리노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추천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파르마에게 3대0 대승을 하는 등의 경기력을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토리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리노가 보여준 경기력에서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지더라도 자신들의 팀 컬러, 자신들의 득점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전술을 가다듬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냈으며, 선수들이 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안정적인 자신들만의 조직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던 팀이 바로 토리노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직전 스페치에게 1등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인터밀란, 피오렌티나, 삼프도리와 라치오와 경기에서 1승 1무 2패라는 경기력으로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기회에서도 다소 놓치는 기회가 많았으며 완벽한 골 찬스 기회에서 놓치는 분의 모습으로서 승리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은 마무리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헬라스 베로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밀란, 삼프도르, 피로렌티나 전체의 밸런스를 보더라도 선수들이 다양한 전술을 맞이하여서는, 그리고 사이드를 펼쳐지는 공간 창출을 활용한 팀들의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면 물론 전체적인 득점권에서도 부족한 모습은 물론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에서는 두 팀의 매치에서는 토리노의 일반적인 승리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리노는 직전 강팀들과의 매치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과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올랐으며 최근 나폴리, 볼로냐와 2연무를 달릴 정도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팀 컬러를 명확히 만들어 파르마와 같이 중하위권 팀과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번 매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팀 모두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매우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헬라스 베로나에 비해 안정적인 자신들의 팀 컬러와 전술을 갖추고 있는 우리 토리노가 중위권에서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헬라스 베로나가 직전 경기 스페치아가 1등 신승하긴 했지만은 꾸준히 어웨이의 부족한 모습과 전체적인 득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을 참고해봤을 때는 충분히 두 팀의 매치에서는 마이너스 1엔디를 받은 토리노의 핸디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경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헬라스 베로나가 충격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의 불안정으로서 한 골 먹고 안정적인 자신들의 팀 색깔을 맞추어 가기에는 그 시간 동안 실점을 하거나 추가 실점을 하여서 또 다시 추격하는 경기, 체력적인 부분은 많이 희생을 요구하는 우리 헬라스 베로나의 현재 전술적 움직임 때문에 충분히 토리노가 2득점 이상 경기로서 2대0 정도의 경기 결과 또는 2대1, 3대1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돼요. 좀 더 높은 배당과 한 번쯤은 로또포를 만드실 분들에게는 바로 마이너스 1엔드를 받은 토리노의 승리까지 한번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간 매치는 꾸준한 수비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 매치이며 현재 득점에서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토리노의 평균 1득점 이상의 득점력과 헬라스 베로나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평균 1득점의 경기력이라면 승패를 갈린다고 판단되어지는 경기라고 생각되어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2.5주 오버가 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 모두 득점에서는 안정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점할 때는 좀 더 다 실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쉽게 2.5주 오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인 배당과 높은 배당을 만들어내기에는 2.39라는 토리노의 일반적인 승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우리
더 높은 수익과 그리고 한 번쯤은 로또포를 만드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이너스 1엔드 받은 토리노의 핸슨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빵에서 추천드리는 최종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최상의 픽 최고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리노의 일반적인 승리로서 이번 경기를 잡아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랑새를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 빠랑새 실 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신 후 제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저 빠랑새가 직접 올린 실 베팅 내용까지 함께 참고하실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우리 프랑스 리그 브레스트와 그리고 니스 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이며 반등의 기회 그리고 높은 점수 승격을 위해서라면 좀 더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의 매치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순위권과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또는 유로파까지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7경기 동안 28득점 31실점으로서 비교적 실점률이 높긴 하지만은 꾸준히 득점하는 등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스는 16경기밖에 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21득점 22실점으로서 평균 1득점 1실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서 무승부 경기가 매우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전체 밸런스뿐만 아니라 아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역대 상대 전쟁을 보면 니스가 비교적 우위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 현재 두 팀이 간의 상대 전쟁을 보시다시피 1부와 2부의 격차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체로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브레스트가 그에 반해서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다. 승격한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서 니스와의 무승부 경기를 만들어냈던 것 자체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전술적으로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브레스트의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브레스트는 최근 3경기를 돌이켜볼 때 꾸준히 평균 2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꾸준히 그걸 따라가고 추격하고 리드하는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을 봤을 때 다소 기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리옹 몽페르에게 2연무를 달렸고 랑스에게 1대 패배를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2득점 이상의 경기력과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도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브레스트의 폼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스는 직전 우리 베르세바, 스타드렌, 님, 리옹, 로리안과 경기에서 꾸준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물론 님에게 어에서 2대0 승리하긴 했지만은 그 외경기에서는 꾸준히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면 물론 실점하는데 매우 쉽게 실점하면서 경기를 쉽게 이끌리는 경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경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수비 위주의 경기를 많이 보여줬다. 특히나 역습 위주의 경기력을 하는 팀이 아닌 자신들의 고전적인 팀 컬러로서 전술적으로서 공격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무너진 현재 니스의 폼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최근 폼이나 최근 흐름상에서는 브레스트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맞으며 두 팀이 보여줬던 역대 상대 전적 경기뿐만 아니라 득점할 수 있는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키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은 브레스트의 승리가 한 번쯤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니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득점권과 그리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니스에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생각되어지고 있고 두 팀 간의 핸디캡 매치에서는 충분히 마이너스 1엔드 받는 브레스트의 핸디 무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팀 간의 격차에서 큰 격차로서 점수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실점을 하고 득점하는데도 두 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펼칠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핸디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팀 간의 역대 경기를 돌이켜볼 때 2대1 정도 또는 3대2 정도 또는 2대2 정도의 경기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에서도 어려움을 보여주고 수비력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을 참고해봤을 때는 충분히 2.2중 오버가 쉽게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따라 두 팀의 매치는 저 빠른새 추천드리는 대각선 경기, 대각선 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저 빠른새 추천드리는 가장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이라면 브레스트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경기는 로리안과 모나코 경기로서 프랑스 리그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루리앙보다는 비교적 모나코가 순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 볼 때도 루리앙보다는 모나코의 비교적 우위에 있고 꾸준히 승리하는 경기, 그리고 현재 4경기 연속 실점이 없을 정도로 루리앙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팀이 바로 모나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루리앙 같은 경우는 직전 리스텍이 2대2 무승부, 그 외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력에 비해서 수비가 더욱더 많이 실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 끝내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으로서 경기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홈, 어이 구분 없이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과 득점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루리앙과 꾸준한 경기력으로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번 시즌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 한번 무너졌을 때는 꾸준히 무너지는 모습으로서 릴, 마르세유, 랑스에게 3연패를 당하였고 특히나 어웨이에서 2연패를 당했다는 것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모나코보다는 루리앙보다는 모나코의 승리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득점하는 데 득점권이 크게 없는 루리앙의 현재 패턴과 득점력이라면 모나코의 1득점 이상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가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두 팀의 매치를 쉽게 볼 수 있는 모나코의 역대 상대 전적은 물론 현재 패턴뿐만 아니라 득점에서도 1득점 이상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모나코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의 매치는 핸디캡에서도 쉽게 초이스하는 부분, 모나코의 마이너스 1&D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패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루리앙의 득점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모나코가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보다는 집중, 미드필더에서 압박할 수 있고 미드에서부터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최소한 줄이고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나 루리앙이 보여주는 수비력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비 집중력으로 부족한 모습으로서 키패스로 하는 다이렉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수비를 촘촘히 하긴 하지만 그 빈 공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체력적인 열세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부족하다 보니 선수를 많이 놓치는 등의 모습으로서 실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마이너스 1&D를 받은 모나코의 승리까지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팀의 매치는 모나코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실리 위주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다득점인 경기력보다는 안정적인 1대0 또는 2대0 정도의 경기 격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수비 위주,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다득점 경기를 발생하기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2.5 언더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균 모나코의 득점이 1점에서 2점 정도의 2득점을 바라보더라도 루리앙이 보여줄 수 있는 득점력이 0이라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충분히 2.5 언더가 쉽게 예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팀이 보여줬던 패턴이나 득점권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2.5 기준 언더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평균 2득점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언더바를 바라봤을 때는 그때에도 언더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5 언더 1.95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을 초이스할 수 있는 배당이 바로 이런 배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랑새가 추천드리는 가장 실리 위주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모나코의 마이너스 1&D 승리까지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린 것이 가장 실리 위주, 그리고 배당과 그리고 안정적인 픽, 그리고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드는 데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바로 루리앙의 부진을 모나코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마이너스 1&D 우리 모나코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프랑스 리그를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와 보르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도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보르도가 좋은 모습과 좋은 패턴으로서 경기력에서 상대 전적을 매우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스는 직전 스타트링의 0대1 패배, 1점차 패배를 하기 전까지는 몽페리에 랑스와 같이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등의 모습으로서 경기력이 많이 오른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꺾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르도는 그에서 반복적인 패턴에서 승패 사이드로 기복력 있는 모습과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메스가 비교적 홈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얼마큼 공간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두 팀 보였던 상대 전적에서 보시다시피 전술적인 움직임에서도 상성이 배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팀들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메스의 불안정한
수비보다는 경기력에서 리드할 수 있는 전술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 보르도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고, 보르도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패턴에서 패배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최근 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패턴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메스와 보르도의 기복 있는 경기력이라면 두 팀 경기에서는 조금 더 보르도가 전술적 움직임과 상성상에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두 팀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승무패 사이드에서 무승부가 가장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참고할 수 있는 두 팀 간의 격차를 참고해봤을 때는 무승부 배당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메스가 좋은 경기 2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은 만났던 팀들 간의 순위와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 간의 매치였기 때문에 전체의 밸런스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우리 보르도가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창출해낸다면, 현재 좋은 패턴을 보여주는 메스가 선취권을 놓고 추격하는 경기를 보르도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보르도의 득점력, 과공할 공격력을 커버하기에는 다소 메스의 불안한 수비력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무너뜨리는 등의 모습으로서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는 보르도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에서는 안정적인 득점뿐만 아니라 실점률에서는 조금 더 보르도가 높기 때문에 보르도가 반드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경기력에서 다득점 경기의 냄새가 나타나는 부분이, 메스가 꾸준히 평균 2득점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메스가 보르도를 충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다득점의 경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난타전의 경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 두 팀의 매치에서는 2.5 오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두 팀 경기에서는 충분히 핸디캡 경기를 잡고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 메스의 일반적인 승리도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르도가 그동안 만났던 상성과 전술적 상성과 그리고 기복 있는 경기로서 핸디캡 경기를 잡고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 가장 실리 위주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권을 위해서는 2.2 오버로서 두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꾸준히 보여주는 득점권에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2.2 오버로서 경기를 잡아갈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방에서 준비한 마지막 경기 AC 밀란과 그리고 유벤투스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두 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1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두 팀 간의 매치다. 비교적 이번 시즌 AC 밀란이 좋은 패턴으로서 승점을 쌓아가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추격해오는 인터 밀란과의 경기가 승점이 단 1점밖에 없다는 것. 그에 반해서 유벤투스 잡고 가면 더욱더 안정적인 순위권은 물론 라이벌 매치를 할 수 있는 유벤투스를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C 밀란의 이번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 주축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브라모비치가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으며, 유벤투스는 카드라도 선수가 부상을 이탈하였지만은 전체적인 노쇠화로 인해서 유벤투스의 카드라도 선수의 집중력보다는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호나르 선수의 투입으로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AC 밀란은 직전 3경기 모두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평균 2득점 이상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가공할 망의 득점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우디네스에게 4대1 대승을 하였지만 직전 피오렌티나 0대3 패배, 파르마에게 다시 한번 4대0 승리, 하지만 아탈란타에 1대1 무승부를 펼칠 정도로 기복 있는 경기력과 공격력에서 강화한 모습을 만들어주지만 슬러스터의 모습으로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후반 초반부터 들이붙이는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AC 밀란 같이 잠그는 축구와 실리 위주의 경기, 그리고 전체 밸런스를 고루 갖추고 있는 AC 밀란 같은 강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우디네스의 파르마에게 4득점, 평균 4득점의 경기력을 보여준 가공할 만큼의 공격력과 AC 밀란이 보여주고 있는 평균 2득점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2.5라는 오버가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매치는 일반적인 승무패에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두 팀 간 밸런스적인 부분이 되겠으며, 두 팀이 만났던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보더라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인 패턴보다는 골고루 분배된 경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폼이 조금 더 좋은 AC 밀란의 현재 폼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축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브라이모비치의 이탈로 인해서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리더십 있는 경기를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역대 상대 전적을 돌이켜봤을 때 비교적 우위에 있는 유벤투스의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전적인 선수들의 조합뿐만 아니라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경기를 이끌 수 있는 리드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유벤투스가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서 만들 승리 공식, 우승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유벤투스의 승리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AC밀란이 다시 한번 이번 경기를 해서 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AC밀란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돼요.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AC밀란의 꺾이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두 팀 간의 난타전의 경기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집중력이 더 높은 유벤투스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충분히 마이너스 1엔드 받는 유벤투스의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 일반적인 AC밀란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고 승리권뿐만 아니라 득점력 그리고 경기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벤투스에게 마이너스 1엔드를 줬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저 파랑새가 배당과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2.20이라는 유벤투스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수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2.5 기준 오버, 유벤투스와 AC밀란의 오버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력 위주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배당을 높일 수 있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20이라는 유벤투스의 승리까지 함께 만들어 드릴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경기들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승무패 사이드로 다 날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보다는 저 파란색 준비한 8경기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제 올려드린 우리 국내 배구 경기들에서 마지막 올려드렸던 맨유와 맨시티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도 함께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란색에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2회차 해외 축구 픽을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총 8경기 600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란색을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과 그리고 저 파란색을 신뢰하시는 저 파란색 실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실베팅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파란색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내일 이따 오후에 8시 20시에 저 파랑새가 올려드리는 NBA 픽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